2025년 여름, 땅은 울고 하늘은 눈물 흘리며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리라. 가장 깊은 어둠의 끝, 정적 속에 울리는 목소리 하나가 새로운 시작이 되리라. 탑은 스스로 무너지며 사람들은 무대에 배우 없는 연극을 보듯 불안해하리라. 2025년, 아직 오지 않은 폭풍이 한반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변화,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격변. 이 모든 것은 한 명의 예언자, 몽골의 신비한 아이 알탄 첸두에 의해 경고되었습니다. 몽골 알타이 산맥 깊은 곳, 수백 년 동안 세상과 단절되어 온 비밀 사원이 있습니다. 이곳은 샤몬과 불교의 혼합 신비 전통 탱글리를 이어받은 단 하나의 예언자만을 길러내는 장소, 그리고 그곳에서 태어나 단 11살의 나이에 한반도에 닥칠 충격적인 미래를 본 아이, 그가 바로 알탄 첸두입니다. 그의 예언은 한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2025년 여름, 땅은 울고 하늘은 눈물 흘리며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리라. 자원의 노스님들조차 봉인했던 이 예언서에 한국에 닥칠 3가지 충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째, 경제 붕괴. 둘째, 권력의 공백. 셋째, 영혼의 분열.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예언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충격은 돈은 있는데 쓸 수 없는 시대입니다. 알탄 첸두는 환상 속에서 이런 장면을 보았다고 합니다. 화폐는 있지만 가치는 없고, 가게는 있지만 손님이 없으며, 노동은 있지만 보상은 사라지리라. 그의 말처럼 지금 한국은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률, 그리고 역사상 가장 큰 가계부채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언의 첫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알탄 첸두가 묘사한 돈은 있으나 쓸 수 없는 시대는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구조적 불균형과 심리적 붕괴를 함께 예고하는 경고였습니다. 그는 예언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지갑을 열지만 그 안에는 숫자만 있고 의미는 없으리라. 이는 디지털 화폐와 실물 경제의 괴리, 고물가와 저임금의 이중 압박 속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무기력과 불신을 상징합니다. 특히 청년 세대는 노동의 기회조차 박탈당한 채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고, 중산층은 자산 가치의 급락으로 하루아침에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살아있다고 믿는 동안 민생은 서서히 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탄 첸두는 이를 보이지 않는 굶주림이라 표현했습니다. 물리적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것, 마음이 허기진 사회라는 그의 경고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향한 적중한 통찰로 다가옵니다. 두 번째 충격은 지도자 없는 국가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탑은 스스로 무너지며 사람들은 무대에 배우 없는 연극을 보듯 불안해하리라. 예언 속에 등장한 이 장면은 지금의 한국 정치 현실과도 이상하리만큼 닮아 있습니다. 급변하는 리더십, 연이은 지도자 논란, 그리고 국민 사이에 번지는 불신. 알탄 첸두는 이 시기를 공백의 계절이라 불렀습니다. 알탄 첸두는 지도자 없는 국가라는 표현을 단순한 권력 공백이 아닌 정신적 리더십의 실종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예언서에서 사람들은 지도자를 바라보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목소리는 있으나 뜻은 없으리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문장은 겉으로는 정치가 작동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전도 책임도 사라진 국가를 지칭합니다. 특히 2025년 들어 정치권은 급속한 리더십 교체와 혼란 속에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으며 그 누구도 확고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탄 첸두는 이를 무대에 배우 없는 연극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겉으로는 형식이 존재하지만 내용은 공허한 사회, 지도자 없이 떠도는 민심은 분노와 냉소로 가득 차고 국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할지조차 혼란스러워합니다. 이 혼란 속에서 나타날 운명의 인물의 등장은 단순한 정치인의 등장,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기준과 정신의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충격은 더 무서운 예언입니다. 한 땅에 살지만 서로를 외국인처럼 대하고 하나의 언어를 쓰지만 다른 뜻으로 이해하리라. 세대 갈등, 지역 갈등, 이념 분열. 알탄 첸두는 이를 영혼의 분열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예언서에서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어둠은 밖이 아닌 마음속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대한민국은 외부의 공격보다 내부의 불화로 무너질 위기에 서 있습니다. 알탄 첸두가 예언서에서 가장 깊이 우려한 충격은 바로 영혼의 분열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 언어를 쓰되 뜻은 다르고 같은 집에 살아도 마음은 서로 등진다. 이는 물리적 경계가 아닌 정서적, 정신적 단절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세대 간, 계층 간, 지역 간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족은 대화를 멈췄고 친구는 정치적 입장으로 등을 돌립니다. 알탄 첸두는 이 현상을 보이지 않는 내전이라 표현했습니다. 총성과 피가 없는 대신 감정과 믿음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인터넷 공간에서는 서로 다른 현실을 살아가는 듯한 정보의 분절이 심화되며 국민 개개인이 각자의 진실을 고집하게 됩니다. 공동체가 아닌 고립된 개인들만 남게 되는 상황. 알탄 첸두는 그 끝에서 말보다 마음을 잇는 자가 나타날 것이라 남겼습니다. 영혼의 분열은 가장 깊은 어둠이자 새로운 시작을 부르는 침묵의 전조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세 가지 충격이 단지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알탄 첸두는 이 재앙 뒤에 반드시 나타나는 존재를 언급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난 뒤 어둠이 가장 깊어진 순간 빛도 칼도 없이 나타나는 자가 있으리라. 그는 바로 운명의 인물. 그 어떤 조직에도 속하지 않으며 태속의 명예에도 거부한 채 민심의 중심에 서게 되는 자. 그리고 그는 3번의 거부를 이겨낸 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예언서에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서가 남아 있습니다. 그는 백성의 말보다 백성의 침묵을 듣고 검이 아닌 마음으로 갈라진 민심을 잇는다. 이 말은 한국의 고대 예언서 정감록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정감록은 말합니다. 말하지 않는 자가 시대를 이끈다. 타명대사 역시 남겼습니다. 이 친자, 곧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날, 한반도는 세계의 중심이 되리라.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에선 이 예언과 맞닿은 징조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소셜미디어와 유튜브에서는 수많은 인물들이 구원자라는 이름으로 떠오르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운명의 인물은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알탄 첸두의 마지막 예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가장 깊은 어둠의 끝, 정적 속에 울리는 목소리 하나가 새로운 시작이 되리라. 그날 한반도는 더 이상 작지 않다. 이것이 허황된 말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곧 마주하게 될 현실일까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혼돈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돈은 늘 새로운 세상의 전조였습니다. 역사는 어둠 속에서 쓰이고 미래는 그 어둠을 통과한 자에 의해 밝혀집니다. 2025년 몽골의 산맥에서 시작된 예언이 지금 이 땅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의 순간은 어쩌면 바로 내일 당신의 눈앞에 펼쳐질지도 모릅니다.